코로나 봉쇄 정책을 고집하던 북한이 확진자 수가 35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지난달부터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체제 결속을 위한 정치 행사에 방역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반나절 만에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여권의 성비위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빠지며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99% 폭락하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루나 발행업체 대표 집에는 괴한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방선거 19일 민주당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컨벤션 효과도 분명 있지만 중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악재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어제는 고개를 숙였던 당 지도부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며 오늘 들어 역공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첫 소식 윤수민 기자입니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 성비 사건에 대한 반성은 반나절도 못 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몰랐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반나절 만에 공세 모드로 돌아선 건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성비위 사건은 민주당만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 민주당의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성비위 사건까지 끄집어내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성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반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직 박완주 의원은 사과는커녕 아무런 해명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터지자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이 사직서를 가짜로 만들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날 이 법사위에서 여성 보좌진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 이후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처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서명한 가짜 사직서를 만들었고 이게 여의치 않자 직권 면직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2차 가해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의 강력한 최고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 여부는
피해자의 생각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 이른바 짤짤이 사건으로 당 윤리심판원 조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또 다른 자리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휴식 시간에 남녀 의원 2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던 날입니다. 민보협 관계자는 복수의 전원을 통해 제보가 들어왔고 발언이 나온 정황까지 다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SNS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라며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민주당의 위기감이 이해가 되는데요. 선거사령탑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출마도 부정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정한희 기자와 여론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엇갈린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45%, 더불어민주당 31%로 두 당의 격차가 1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올 들어 계속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였던 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급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일주일 새 지지율이 10%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여론조사 기간은 10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오전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로 제명시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에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사령탑으로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놓고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분당 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51%로 우호적인 여론이 더 컸지만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취임 나흘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37%보다 높았는데요. 취임 전 3주 연속 4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취임 이후 1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낙마 1순위로 꼽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청문회 전에는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는데요. 청문회를 거치면서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검수완박을 내걸고 강행했던 이 과정들이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국 주도권을 지겠다는 구상에 비상이 걸리면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권도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있죠. 그중 한 명인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글로 논란이 있었죠. 새 정부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참모 중 첫 남마자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성애 대통령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김 비서관은 앞서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화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해명하면서도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 언급을 하자 결국 사퇴한 것입니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2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는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요 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전몰 알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던 겁니까? 네, 성비위 신고가 접수된 후에 박 의원이 피해 보좌진을 자료하자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스스로 해결을 하려다가 결국 4월 22일 당내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 따르면 당 윤리감찰단이 25일부터 조사에 들어가자 박 의원이 피해자를 면직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스스로 관두는 것처럼 꾸미려다 피해자가 반발하면서 무산됐고 이후 직접 해고하는 직권 면직을 신청했다. 민보협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사직서를 위조까지 한 게 되는데요. 자, 박완주 의원은 아직 사과라든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죠. 네, 어제 윤호중, 박지원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들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죠. 박 의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비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혹시요 이 당 대응 이 과정에서 혹시 머뭇거리거나 무마하려고 했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까? 네, N번방 추적단 출신인 박지원 위원장이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한 바로는 2주간의 조사 기간, 당의 징계 결정까지 시간이 늘어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접수 시점이 지난달 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도 당이 대응을 미적거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문서 위조 의혹을 두고 당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완주 의원을 이제 당에서 제명은 했지만 의원직은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더 단호한 대응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민주당은 출당 조치에 이어서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는데요. 단호한 조치를 공언한 민주당이 의원직 박탈이라는 수순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박 의원뿐 아니라 최광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 김원희 의원실의 보좌진 2차 가해 논란까지 쌓여있는 사건을 어떻게 조치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참 궁금한 게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지 시청자분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의원들한테도 던져봤는데요. 답을 내기가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권력 투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주당 기반인 인권, 정의와 같은 가치가 많이 혼탁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고요. 말로만 반성했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나절 만에 반성 모드에서 이제 역공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 반성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사실 충분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진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를,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청와대 개방 이슈 등으로 여당 지지는 오르는 반면에 인사청문 전국에서 보여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질의 실수에 더해 이딴 성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게 된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일성, 심판자가 아니라 일꾼을 뽑자 이런 것이었죠. 또다시 심판받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스텝도 꼬이고 지지층이 이탈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맞불 작전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권도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 인물이 지금 2명 있죠. 네, 여권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겠죠. 과거 동성애, 일본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결국 오늘 물러났죠.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전력이 제기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어제 감염 사실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오늘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역 전쟁에 뛰어든 모습을 선전하고 있지만 급속한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껏 경직된 모습의 간부들 앞에서 구멍 뚫린 방역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하셨습니다. 북한은 4월 말부터의 누적 확진자 수가 35만여 명, 어제 하루에만 18,000여 명이 확진되고 사망자도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꼭두 새벽 정치국 회의 소집, 뒤이어 방역사령부 현지 지도까지 방역책 마련에 긴 하루를 보냈지만 봉쇄와 차단에 주력하라는 지시 외에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혈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력한 상황까지 연일 공개하고 나선 건 다분히 의도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백신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한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북 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온 김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로 코로나에 뚫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달 말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 이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정아 기자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을 지난달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요. 4월 말은 대규모 열병식 등 정치 행사가 줄줄이 열렸던 때입니다. 수개월간 행사 장렵 천막에서 열병식 준비로 손발을 맞춰온 병사들. 다닥다닥 붙어 앉은 관중 등 10만 명 넘는 군중이 한 곳에 몰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열병식 후에도 김 위원장은 지방으로 흩어졌던 군인과 대학생 등을 다시 불러 모아 노마스크 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체제 결속을 위해서 대규모로 열었던 정치 행사가 35만 명의 확진자를 낳은 셈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채널A에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북한 내부에서도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체제의 굳건함을 알리려는 듯 어제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미국은 백신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선을 다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 등 의약품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을 협의하자며 북한 당국을 향해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의약품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게 현재 북한의 입장이지만 생각이 바뀌면 요청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보건,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지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 접촉 지금도 하실 건지. 당연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빈번한 도발 의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통령 주재 회의는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만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NSC가 아닌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도발만 하면 허겁지겁 NSC를 여는 모습에 북한이 재미를 붙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회의 전후 집무실에서 참모진의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지방선거 총력 전에 나선 여야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가장 뜨겁게 불이 붙은 곳은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입니다. 지도부들도 몰려왔는데 여야 모두 가장 공을 들이는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 등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5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소요 기간을 대폭 절반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놓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5년간 중앙정부의 지역 정책과 발맞추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구 여제 차유람 선수는 문화체육특보로 국민의힘에 합류해 유세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중앙선거 대책회의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소에서 열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분당 1기 신도시를 찾아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특별법 내용에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 신속하게 또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며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손은 언제 펴겠습니까? 여야는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요. 당시에 위장 탈당 꼼수 아니냐 지적하자 화를 냈었죠.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최근 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위장 탈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그제도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후보들을 격려하고 기념 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2030 여성당원들은 한 발 더 나가 민 의원이 개혁에 앞장섰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그동안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하지만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 지방선거에 관여한 것을 두고 결국 위장 탈당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이 명백해졌다며 국민과 광주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 측은 탈당과 선거운동은 별개라며 선거운동은 당 소속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의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되어도 지켜보던 오 시장, 이 채널 성격을 아예 전환하면서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발언으로 선거 때마다 정치 편향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짤짤이하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생각해요. 다음 주 또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 후보는 서울시장 당시에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정적이라 인기를 끌 뿐이라며 TBS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의석수를 과반 이상 확보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TBS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대놓고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 방역에 적합한 새 인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세청, 통계청 등 정부 부처 10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통계청장 등 10명의 청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인선에서는 빠졌지만 조만간 추가 인선 때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장은 유임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 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왜곡 논란이 있었던 통계청장 자리에는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명됐는데 관세청장, 조달청장과 함께 모두 기재부 출신입니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 특보 역할을 한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고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은 물론 가족들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장관 임명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항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소고기 때문인데요. 오늘 인천 부평의 한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 도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그 말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고기 사 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을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소고기 비유를 들었는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괜찮은 소상공인이 과연 어디 있냐, 소상공인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되냐 같은 반발도 나왔었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랠 겸 안철수 후보 비판도 할 겸 꺼낸 소고기,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픈 단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 먹은 일도 모르는 척. 이재명 후보 소고기 마음대로 사 먹는 소고기 도둑이었습니다. 소고기 사 먹은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하도 엄청난 부정부패가 많아서 법카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대선 내내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결제한 정황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의혹을 벼르고 있는데요.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래저래 소고기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 후보를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 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 기자실을 처음 찾았습니다. 인수위 당시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에게 약속했던 김치찌개 언급도 다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통 간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사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좀 잘하지. 저 메인 프레스룸 네.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김치찌개.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요.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두 번이나 약속했으니까 김치찌개는 꼭 끓여야겠네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 사안들을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요 여러 차례 소통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앞으로 대변인만이 아니고 각 수석들이나 또 담당 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현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게 할 겁니다. 대통령 얼마나 자주 하실 건데?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답 좋으신 거죠? 아침에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기자실에 들러서 질문에 답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아까 언론 기사 이제 보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비판적인 기사들을 더 열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개방된 청와대에 매일 4만 명의 시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조민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연풍문 앞. 입장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들뜬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시민들. 뉴스에서나 봤던 청와대 안을 실제로 둘러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나는 그냥 벅차. 지금 마음에 막 벅차요.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삼청동 골목길. 좁은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떠밀리듯 걸어야 하고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시민도 많고 청와대 관람 안내문을 들고 있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춘천을 많이 알아보고 지금 이제 식사하려고 지금 여기 맛집이라 그래갖고 들렸습니다. 코스 다 밟고 와가지고 요 근처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그냥 한 끼 먹고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하루 최대 3만 9천 명이 청와대를 찾아오면서 주변 상권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복궁역 주변과 청와대와 광화문을 잇는 효자로 삼청로 일대에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상인들은 청와대 개방 효과를 매출 증가로 실감합니다. 5시까지는 손님이 없었는데 한 1시부터 계속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저기 구경하고 왔다고 하면서. 매출이 그래도 한 1.5배? 그 정도까지는 늘었어요. 확실히 많아졌어요. 부족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청와대 관람을 신청한 누적 인원은 231만 명. 식지 않는 열기에 청와대 개방 기간도 연장되면서 주변 상권의 청와대 특수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하고 들어올 때 입국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은 비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나서는 시민들이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PCR 음성 확인서입니다. 입국 전 48시간 내에 현지 검사소를 찾아가 받아야 하고 비용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들기 때문입니다. 검사비만 이제 작게는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들어가서 이제 여행 경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죠. 어디서는 16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어디서는 막 20만 원이고 막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금액은 PCR이 더 높아가지고 신속항원으로 받으면 저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와 입국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24시간 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다음 달 1일부터는 3일 이내로 완화되고 접종 완료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의 미접종자 어린이는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제 가족 동반 해외 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달 국제선 탑승객 수가 100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나 회식이 늘면서 취객들의 난동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거리두기가 해제된 주 불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택시기사는 다가오는 여성을 막기 바쁩니다. 잠시 뒤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시도하며 수차례 다리를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택시기사에게 발차기를 하는 여성. 시민들이 말리며 두 사람을 떼어놓지만 여성은 분이 안 풀린 듯 주위를 계속 서성댑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진 이 영상은 확인 결과 지난달 22일 밤 상황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고 맞는 첫 금요일이었습니다. 실랑이는 택시요금 지불 문제가 발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여성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을 본 다른 택시기사들은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취객과의 시비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도망가고 그러죠. 나도 맞고 그랬는데 뭐 있어요. 그래서 택시들이 많이 안당이라고 그렇게 해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하객으로 위장한 절도범이 혼주 가족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 틈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날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하객들로 붐비는 예식장. 중년 여성이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어깨엔 가방 2개를 둘러맸고 손에도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혼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사이 5,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신부 가족들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는 물론 순금 세돈과 친구들이 챙겨준 축의금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성은 결혼식 30분 전부터 서성대며 하객 행세를 했고 가족들에게도 말을 걸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처형 바로 뒤에 앉아서 저 축가 부른 사람 누구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이제 식 영상을 봤는데 그 범인이 물어본 거였어요.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안 신랑은 예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추적에 나섰지만 인근 광명역에서 휴대전화를 찾는 데 그쳤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의 그런 인적 사항까지 가져가서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매일매일 크게 불안해요. 경찰은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산층의 상징이기도 했던 국민 세단 현대차 소나타가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1985년부터 37년 동안 이어져온 국내 최장수 모델인데요. 이 소나타의 퇴장 이유를 안건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85년 처음 출시된 소나타. 각종 첨단 자동 장치를 갖춘 2000cc의 고급 세단. 버튼만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는 게 어릴 때 기억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취향을 반영한 중형 세단으로 국내 자동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자동차이자 37년간 이어져 온 최장수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8번째 소나타입니다. 내년에 이 얼굴을 살짝 바꾼 모델을 끝으로 엔진이 있는 모델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9번째 소나타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뒤 체급인 아반떼와 그랜저에 치여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소나타가 허리 역할을 하는 중형차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랜저가 그 허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향 평준화됐다는 겁니다. 전기차 대전환에 설 자리를 잃은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5년엔 유럽에서 2040년엔 전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 앞으로 소나타 이름을 단 전기차가 나올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곧 나올 중형 전기 세단 이름은 아이오닉 6로 정해진 만큼 소나타의 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25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99% 넘게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는 결국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거액을 손해봤다는 투자자가 루나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개당 119달러, 15만 원 가까이 치솟았던 한국산 코인 루나. 일주일 새 99% 넘게 폭락해 1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를 지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는 한때 가상자산 1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국내 거래소 업비트도 20일부터 거래를 중지하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루나와 자매 코인인 테라까지 폭락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재산과 함께 멘탈도 무너졌다, 고통스럽다, 시총 50조 원짜리 코인의 증발로 나의 계좌도 날아갔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 투자자인 마이크 노브그레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도 개인 재산이 8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젯밤 한 남성이 권도형 대표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권 대표가 있는지 물은 뒤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권 대표의 부인을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서자 한 인터넷 방송의 BJ는 루나에 20억 원을 풀매수했다, 권 대표 집에 찾아간 거 맞다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고백한 뒤 자수했습니다. 권 대표를 찾아갔던 BJ는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존재가 눈으로 증명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이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가운데 검은 부분이 블랙홀, 주변은 고리 모양으로 붉은 빛을 냅니다. Light escaping from the hot gas swirling around the black hole appears to us as the bright ring. 블랙홀은 모든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국제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의 경계 영역인 붉은 고리를 포착하며 그 존재를 입증한 겁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고 태양보다는 질량이 430만 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천여자리 은하단의 블랙홀이 최초로 관측된 바 있지만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의 비슷한 구조는 100년 전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체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성 이론으로 기술되는 천체인 블랙홀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번 연구는 우리 과학자 9명을 포함해 전 세계 80개 기관 30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 지구 크기의 대형 망원경을 만든 덕분에 촬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주 대구 사진입니다. 5월의 여왕 장미가 아름답게 만발했죠. 내일 주말을 맞이해 장미 꽃놀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쪽의 더위는 조금 식겠고요. 이 동쪽의 서늘함은 따뜻한 기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낮에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는 22도, 동쪽의 강릉과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밤엔 10도 이상 낮으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강한 자외선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 변동 없이 맑고 일교차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발생하면 패턴이 늘 비슷합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거나 은폐에 나서죠. 그러다 터지면 내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합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게 대표적이죠. 버틸 수 없게 되면 사과를 하지만 그때 약속한 특단의 조치는 말뿐입니다. 민주당에서 또 터졌죠. 왜 권력형 성범죄는 반복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사과는 있어도 반성은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